조서의 대목 갈물 이철경. 글씨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키려 했던 갈물 이철경. 우리 말과 글에 민족의 자존심이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글씨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된 것이다. 궁안에서 아하. 이제 궁안에서 내궁에서요. 네. 이제 대왕대비 마마 무슨 중전마마 세자비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안식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물론 한문을 배웁니다마는 이 글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편지를 서로 왕래한다든지 또 중전마마의 무슨 명령으로 무슨 지시가 내린다든지 그건 공문이 되겠습니다, 일종. 네. 이런 것을 필기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상궁이 필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네. 비서상궁이라고 할까요? 네. 상궁들이 뭐 음식 만드는 사람, 의전상궁이 있고 의복 만드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서상궁이라는 게 생겨서 네. 그이들이 이제 한 10살 내외에서 간택이 돼가지고 궁안에 들어가면 이 글씨를 배워가지고 70, 80까지 결혼도 안 하고 궁안에서 이것만 전념해서 네. 일생을 쓴 거죠. 이것이 그래서 궁에서 그렇게 여자들이 쓰게 되니까 웬만한 이제 그 벼슬 하는 사대부집에서 부녀자들이 이걸 본을 받아서 네. 그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이지는 못했죠. 네. 그러나 이게 궁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궁체라 이름 지은 것이 아마 우리나라 글의 유일한 책일 겁니다. 뭐 지가 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강원도 원성군이 저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고향이니까 강원도 하면은 옛날에는 왜 감자바위라고 그랬죠. 나는 감자바위다 이렇게 하면서 강원도 얘기를 하던 생각을 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되니까 감개무량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께서 편지 글씨 쓰시는 걸 봤어요. 두루마지에다가 이 벼룩집에다 두루마지 턱 감아쥐고 채필 높이 들어서 휘휘 흘려 쓰시는 게 그렇게 그 모양이 멋있고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리드미컬하고 그 어린 마음에 저 글씨를 잘 써보면은 아름다운 글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고 쓸 게 있어야죠. 그래서 혼자 자꾸 연습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남궁옥 씨가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남궁옥 씨 글씨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알고 보니까 남궁옥 씨 글씨가 아니라 글씨는 안동김씨댁의 여자 글씨예요. 어쩐지 글씨가 그렇게 이쁘고 고왔어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그냥 연습을 했죠.
저는 이제 우리가 한글 서예 하면은 우선 궁체 하면은 갈물 선생님, 꽃들 선생님, 고체 하면은 일중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망설임 없이 세 선생님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오늘같이 100주년에 또 일중 선생님이 기념관에서 이런 전시를 열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우리 한글 서예 하는 분들한테는 조상입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런데 오늘 이미경 선생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갈문이나 목형의 연들은 선생님한테 글을 배웠지만 저는 선생님하고 69년에 제1회 신사임당 상을 받으신 후에 사회에 나와 진출하시는 그 역할을 제가 한 사람입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내려와서는 우리 조선의 얼과 정신을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가진 탄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학계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큰 민족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갈문 선생님께서는 약관의 나이에 벌써 한글을 연구를 하시고 그런 이 남궁호 선생의 한글 글씨 제첩이란 그 세첩을 하고 체본을 갖고 연구를 했지만 그동안에 나와있던 등서라든가 동서 여러 가지를 다 연구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갈문 선생님의 출생은 1914년 6월 3일 경기도 개성에서 부친 이만규, 모친 박현숙님의 2남 4녀 중에 3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9년 6월 14일 76세로 영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됐음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하게 탄신 10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신 갈물 한글 서회의 신명수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제시대의 질곡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속박 속에서 살았다는 걸 늘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나라 여성이 일어나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글씨를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케이크를 절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예라는 게 우리 동양에서는 서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는요, 도라는 거는 수양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모든 걸 초월해서 인격을 수양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씨를 쓰면서 인격이 성장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주부들께서도 여가 있으시면 요즘 가정주부들이 아주 서예 붐이 일었는데요. 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뭐 어디 가서 투기 사업하고 뭐 노름 댕기고 댄스 파티에 나가고 뭐 돈 쓸어 댕기고 이러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건전하고 좋은데 제가 좀 권고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이거를 뭐라 그럴까 수양하면서 하려는 태도보다는 빨리 요령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비할하기 위한 거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네. 그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정월 초하룻 날 아침 금난여자고등학교 교장이시고 여성단체 협의회 부회장 일을 맡고 계시는 이철경 선생님 댁을 방문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회고하시면서 그 여성계를 한번 회고하시면요, 우리 여성계에서 좀 굵직하게 남을 것이 많을까요? 버릴 것도 많을까요? 여성계가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력 낭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뚜렷한 자기 신념이 나와서 뭉치는 사람 수보다는 그냥 묻어 돌아가는 여성운동 식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되는 일꾼은 몇 안 되고 그대로 따라서 부동해 댕기는 사람만 많으니까 일을 하려면 힘이 들고 누구 하나 뚝 떼줘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적당치 않고 이런 점에서 좀 말하자면 정력 낭비라고 할까 일종 그것도 소비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능력을 축적하는 그런 여성 개인의 자각이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고 또 협동해서 나와서 일을 하려면 아집은 버려야죠. 네. 모든 걸 중의에 따르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겠는데 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아전인수격으로 내세우는 이런 또 좀 지각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반성할 점이 많은데요. 그러나 여성운동은 많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는 여성들이 이거를 단결해가지고요.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왔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관심 가지고 뒷받침해 주어서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해요.